네, 반갑습니다. 세종 테크노파크 원장 양현봉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럼에 함께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님과 포럼의 자장을 맡아주실 서만철 공주대 총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자율주행 산업 육성 실태와 발전 과제, 특히 세종시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그동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도 고령화에 따른 대중교통 운전자 부족 문제 등이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글의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 LA, 텍사스, 오스틴 등에서 레벨 4,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도 바이두의 아폴로고 1500여 대가 레벨 4,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을 실행하면서 상용화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눈이라고 하는 값비싼 레이더를 테슬라가 다음 달부터 카메라 방식으로 바꾸면서 AI 기술을 접목해서 운행함에 따라서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실시하고 있지만은 법적, 제도적 요인과 규제 등으로 레벨 4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산업에서도 중국에 크게 밀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점검을 해보고 미국, 중국, 싱가포르 사례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한 이후에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 발전뿐만이 아니라 세종시의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 세종시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토론장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최민호 시장님과 패널 토론자 여러분들, 그리고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개의 사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민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오늘이 제4회 세종 미래 경제 포럼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국토부의 이몰시 과장님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 꿈의 도시에서 그 운행되는 그런 그 환상적인 그림 아닌가라고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재작년에 미국에 갔더니 이미 워싱턴 DC에서는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운전사는 없고 자동차 위에 카메라가 잔뜩 달린 차가 움직이길래 저게 뭔가 봤더니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였어요. 시험주행이 아닙니다. 시험주행이 아니고 이미 상용화돼 있더라고요. 미국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심 좀 놀랐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세종시에서는 자율주행 시범직으로 지정이 돼서 사실 BRT 도로에서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빠른 나라고 우리 세종시가 앞서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게 벌써 상용화되고 있고 시내를 주행하고 있구나. 그게 벌써 2년 전이니까 제가 이 산업이 굉장히 지금 경쟁이 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스마트 시티의 시범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 안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오토모빌 주차장이죠.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이 자율주행차 그 산업에 세종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 앞장서서 연구를 하고 선도해야 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지난번에도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관한 논의가 나왔길래 우리 세종시가 가장 먼저 시범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있어서도 한 가지 기술이
집착할 것이 아니고 아까 클라우드를 이용한 방식이라든가 양자 컴퓨터 여러 가지 방식, 카메라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빨리 산업화시키고 그것으로 우리나라 그 자동차 산업 앞당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오늘 세종시에서 이런 그 미래 포럼을 열면서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 산업, 오토모빌 산업의 현주소가 어딘지 그런 거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과 또 연구와 지원을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자율주행차의 어떤 현주소를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길이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경 센터장입니다.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라는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제 개선되고 있지만 법 제도 정비, 규제 완화, 정책 지원, 컨트롤 타워가 기본 방향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법 제도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몇 가지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명을 드리면 현재 도로교통법상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가는 자율주행차는 사실은 이제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돼서 일반 도로를 나갈 수가 없는데 아무튼 미국과 같이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아무튼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는 무인차도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자, 그 다음에 안전요원, 차량 소유자, 그 다음에 관리자별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사고 시 처리 조사 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자율주행 레벨 4에 대한 정식 법규는 없지만 이제 성능 인정 제도라고 하는 임시 안전 기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성능 인증제를 통해서 레벨 4의 임시 운행 허가를 내주실 건데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공공기관이나 대중교통의 운수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들, 그다음에 물류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차들 이런 것만 레벨 자율주행차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기타 모빌리티 사업자라든지 방산, 농업, 산업용용 자율주행차도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범 운행 지구도 지금 이제 일정한 노선 지역별로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늘어나고 막 이제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이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시범 지구로 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를 시범 지구 유상 운송 가능한 범위로 확대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규제 완화 측면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 정보에 따른 영상 처리 이게 가장 큰데 지금 이제 실제 영상 처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제 네트워크가 차단된 별도의 공간에서만 지금 전송망을 암호화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데이터 이제 영상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다운받으러도 받는다든지 기술 개발 쓸 수 있게끔 했는데 너무 공간 제약이 많아서 이제 어떤 연구 목적이나 어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영상 정보의 처리는 좀 자율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위해서 비식별을 하고 있는데 이 비식별화가 뭐냐면은 사람 얼굴하고 자동차 번호를 이제 모르게 구별되지 않게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컴퓨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리하는 기간도 많이 필요하고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는 사람 얼굴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해서 이제 얘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기술 오류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지금 이제 어떤 자율주행차의 성능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영상 데이터는 비식발을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의 이제 전체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게 AI인데 그래서 AI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시행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그런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AI에 대한 가이드라인, 여기에 이제 모럴 머신을 포함해서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 포지티브 규제를 이제 네거티브 규제로 우리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만 좀 몇 가지 해놓고 나머지는 민간 자율한테 책임을 맡기고 문제가 생기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 지원 말씀드리면 R&D 지원 산업부에서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아직도 이제 레벨 4를 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4를 가게 되면 얘가 이제 그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차가 정지했을 때 원격 제어를 통해서 차를 이제 뭐 도로 밖으로 뺀다든지 아니면은 차가 다시 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버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비싼데 지금 이제 저상버스 보조금이 이제 가까운 거 예로 그 지금 운수 사업자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 자율주행으로 개조해서 이제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은 저상버스 보조금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제 전 부문이 전문 인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쪽 AI 자율주행 분야 전문 교육 인력 양성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제안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산학연 협력체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뭐 좀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기업 혼자, 그 다음에 뭐 대학 혼자, 그 다음에 뭐 저쪽에 이제 또 다른 연구기관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본인들을 스스로는 하고 있지만 같이 이렇게 산학연 협력을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안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컨트롤 타워 구축입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법제도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정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구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자율주행 추진위원회, 상용화 촉진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면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아까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같이 세종시에서 로봇 택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택시에 대한 수요도 적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BRT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종시 강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데요. 지금 5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BRT에서 실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하우와 경험이 있고 BRT 전용 구간은 이제 기술이 조금 부족해도 일반 차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로봇택시보다는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 결과도 좋게 나와 있고 또 저희들 스마트 시티의 핵심이 이제 미래 모빌리티인데 거기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또 거기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세종시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버스 자율주행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종시 전 지역을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역으로 지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BRT를 지금 제안을 하지만 BRT를 우선으로 가고 BRT 스테이션에서 이제 거주 지역까지 갈 때 자율주행, 그 다음에 또 다른 농촌 지역에서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세종시 전 지역을 좀 시간을 가지고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하고 세종시의 의뢰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상용화 촉진 조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유상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어떤 지자체의 어떤 책임이나 뭐 운영 근거나 이런 조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감히 이제 시장님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세종시가 2027년에 전국 최초 레벨 4 무인 자율 버스를 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상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가칭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유상면허 절차라든지 안전기준, 시범운행지구 운영 절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전역에 대한 시범운행지구 그 다음에 자율주행 데이터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많이 지금 저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표준화가 더디되다 보니 이게 많은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이런 표준화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원격 제어를 위해서는 관제센터의 기술 고도화 및 확충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위해서 R&D 사업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이 더 많이 자율주행을 탈 수 있도록
뭐 이제 공공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자율주행차에 대한 요금도 좀 할인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참고로 우한의 택시가 지금 일반 택시 요금의 한 3분의 1 정도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종시가 대중교통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효과는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 대중교통 자율주행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선도 이제 도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서비스도 산업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모빌리티 운송 서비스 기업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이제 저희 세종시에도 규제자에 특화하고 이제 지역혁신 시범지구 하면서 약 30여 개 기업이 이제 유치가 됐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가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이제 운전기사 고령화 및 자진 이직에 대한 대체가 가능하고 비숙련자도 이제 버스 기사로 채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자율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운전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한 자료를 마치고요. 일단 감히 이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레벨 4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선언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사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율주행 산업 육성 실태화 발전 과제에 관해서 세종 테크노파크의 김선경 센터장님으로부터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의 자동차에 관해서 현황과 또 월드 클래스에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는 현재 어디에 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비교적 소상하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도 하고 하는 그런 대학과 또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자유스럽게 먼저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제목에도 있지만 세종시의 관심사항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는 레벨 2가 아니라 레벨 4 갈 수 있습니다. 레벨 2보다 못한 기술로 자율주행 레벨 4의 서비스를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 기술력을 판가름하는 것은 레벨이 아니라 ODD입니다. ODD, Operational Design Domain. 그래서 자율주행에서 어떤 기능을 설계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인데, 이거는 레벨 2도 훨씬 더 넓은 ODD를 운영할 수 있고 이러면 기술력이 뛰어나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레벨 4도 굉장히 내로우한 범위의 ODD를 밖에 운영 못하면 기술력이 부족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레벨 4를 타겟하고 계시니까 레벨 4에서는 오늘도 많이 센터장님이 강조해 주셨는데 원격 제어, 원격 주행 기술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차에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뭔가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돼야 되는데, 뭐 원격 제어가 필수는 아니지만 지금 싱가포르나 중국이나 미국의 사례에서 모든 회사들이 다 원격 제어 기술을 핵심으로 그 fail operation 기능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표준과 시험 방법,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 제어 센터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시행이 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표선연구원 이종덕입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조금 보완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자율차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카디프 사업이 레벨 4 플러스를 지향하는 건데, 레벨 4 플러스라는 거는 어찌됐건 그러니까 자율차 단독이 아니라 인프라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인프라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러면 인프라와의 도움이 뭐 어떤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가, 이제 저희가 좀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아마 세종시에서 27년에 서비스 개시하시려고 할 때 그 R&D 사업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라는 게 따지고 보면
자율차 단독을 아까 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번째에 있는데요. 그 어떤 효율을 최적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순히 차 단독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프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자율차만이 아닌 인프라와 협력형 그리고 서비스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이게 그냥 기술이라는 건 범위가 너무 넓어갖고 솔직히 디파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거든요. 그럼 구슬들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면 다양한 구슬들이 기술들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선진국에서 아까 발표해서 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꿰는 게 협업입니다. 근데 협업이 안 되죠. 법도 있는데 우리들은 이 꿰는 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 결국에 보배가 뭐냐? 수익 창출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럼 서비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제조업과 서비스는 지금 기술만 놓고 보면은 결국에 또 기술을 제품화하는 과정이 또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산업 전체로 보면은 이 결과적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또 부품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 우리 뭐 당연히 소프트웨어 산업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라이다나 아직 못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완성체를 만드느냐, 기술 개발 단계를 가느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저희들도 뭐 선진국들 사례를 좀 보면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거든요. 서비스 산업은 결국 수요자 중심이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공급자 중심이 아닌 뭐냐, 소비자 신뢰입니다. 자율차는 소비자 신뢰 못 얻으면은 결국 안전에 대한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확산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당연히 교통안전법이나 이런데 자동차법이나 이런 법제도는 만들어져야 되겠죠. 지금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단계로 간다면 규모의 경제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와갖고 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뭐 데이터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다면 결국 보급 생산 문제 네 번째 단계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아까와 같이 수익 모델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조업 관련 서비스를 하려니까 상당히 지금 허들이 많다. 뭐 일단 되게 그 세종TP 쪽에서 로드맵을 잘 그려주신 것 같아서 일단 저희도 2027년까지 무인화하는 건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때까지 안 된다면 저희 회사 자체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도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기술력이 그러면 우리가 뭐 글로벌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냐, 분명히 뭐 부족한 건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그 순위권에 있는 기업들 중에 저희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아서 850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비슷한 등급에 있는 타 업체들은 10조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뭐 100배 이상의 뭐 투자금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뭐 기술력이 뛰어날 수는 사실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그 차이가 얼마냐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10km, 20km 정도 못 온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뭐 100m, 200m 뒤쳐졌다고 우리가 진 거냐라고 또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쳐져 있긴 하지만 분명히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앞으로의 시간과 그 거리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규제보다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토부에서 성능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운수 사업자에게 자율주행 차를 팔 수 있게끔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운수 사업자의 정의 자체가 보면은 운전 드라이버가 휴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 사람이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운수 사업의 법을 상세하게 보면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열린다고 했을 때 자율주행 운수 사업자의 정의를 조금 다시 좀 만든다든지 좀 보완을 한다라든지 이 시장이 실질적으로 열릴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도입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R&D 자금도 당연히 필요하고 하겠지만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실한 시장에 대한 가능성만 있으면 사실 투자금은 몰려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확실한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민간 자금이 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줄 수 있는 쪽으로 기준과 제도와 아니면 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간이라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세종시에서 BRT 노선 자율주행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국내 자율주행 시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몇 년 이상 계속 똑같이
똑같은 노선을 계속하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한 대씩 두 대씩 확대했던 사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한 1, 2년 하고 사업이 끝나고 뭐 또 1년 하고 좀 노선이 바뀌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계속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의 데이터도 쌓이고 그 지역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세종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한 번에 세종시의 모든 지역이 사실 뭐 로보택시가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걸 위해서는 또 많은 뭐 자본이나 그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정말 수요가 필요한 지역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좀 자본 효율적으로 아까 ODD도 말씀 주셨지만 자본 효율적으로 무인 대중교통 기술을 완성하는 방법일 것이다. 자율주행차에 근데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출현을 가장 많이 바라는 게 버스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버스 회사에 그 쓰는 비용 중에서 한 65에서 70%가 운전자 비용이에요. 운전기사 비용이에요. 나머지 뭐 연료라든지 이런 메인터스 비용은 한 3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좀 해결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버스 쪽, 특히 운수 사업 쪽은 노사 관계가 굉장히 불안해요, 항상. 예. 이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쪽에 운수 사업 중에는 그리고 그 운수 사업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일단 운전을 싫어하고 젊은 사람들이 두 번째는 코비드 19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 운전해서 일반 그러니까 델리버리 비즈니스 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제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도 23년도에 레벨 3를 달성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는 레벨 2 단계에서 더 이상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도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 책임 문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 뭐 법 제도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여건들이 아직 그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직은 조금 미약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기아를 제외한 나머지 중견 3사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이쪽에 아직 발을 안 담그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로 일단 사업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17개 시도에 고르게 이렇게 이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를 지정한 사유는 사실 모든 지자체들이 일단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그것이 사실 저희가 정부에서 모든 지역을 또 골고루 투자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다만 지자체가 신청을 하고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 그 지자체에서 다양한 택시, 버스 공공 서비스를 자율주행의 형태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구역을 스스로 설정을 해보자라는 취지이고, 지금 현재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로 지정이 되는 곳에 예산이 이제 투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율주행 노선으로 선정이 돼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기부 그리고 이제 산자부 이렇게 다양한 이제 부처별로 국고 지원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지원 사업이라고 했을 때 재정적인 부분은 요소에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42곳 중에 모든 곳이 정부 지원이 들어가진 않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자체 서울시 예산으로만 합니다. 우리가 예산 안 줘도 합니다. 전국에 많이 그 시범 지구를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자체의 의지와 관심과 애정이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투자를 할 거냐, 그 산업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기술 개발 쪽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AI 기술이 굉장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해외 사례는 미국 FSD와 중국 그 아까 포니 AI 그거 말씀 주셨는데 그건 사실 AI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이제 계속 저희가 계속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 서비스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물론 이제 웨이모가 이제 또 레벨 4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과기부랑 함께 지금 어떻게든 기술 발전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기술이 과연 우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이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2 플러스 쪽으로는 사실 아직 테슬라나 중국 기업들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아까 뭐 오토노머스 A2G다 라이더 플럭스처럼 그 한정된 지역에서 그 서비스 차원에서의 기술력은 저희도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걸 구분해서 뭐 이렇게 지원을 앞으로 어쨌든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생태계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기술 방향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데이터셋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실제 예산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계시는 라벨 그러니까 4라고 해야 되죠. 거기까지 나가 있는데 제 생각은 지금 2에 멈춰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요. 끝으로는 제도적인 기반이나 이제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저희 또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이 마련을 위한 어떤 시민 공감대 마련도 또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 생각을 들어서 좀 이 자리에 참 잘 참석했구나. 그래서 또 우리 이성은 경제부시장께서 굉장히 메모를 또 촘촘히 하고 계셔가지고 아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나중에 좀 같이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세종에는 BRT 자율주행 버스도 있지만 세종 상상지구라고 해서 신도심 내를 돌아다니는 순환버스도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상의 문제로 저희가 BRT 노선만큼 장기간 동안 많은 회차를 운영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도심 공원 안에서의 셔틀이라던가 아니면 청사를 순환하는 셔틀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에서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없이 10위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거든요. 물론 올해는 국비를 받았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BRT 라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데이터도 축적이 됐고 어느 정도의 실증도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제 뭐 레벨 4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아니면 새로 실증 단계를 밟아가기 위한 예산 작업을 국토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느낀 건데 세종시는 자율주행을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교통과가 아니라 지금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이 버스를 실제 타시는 분들의 수요라든가 아니면 지금 교통공사에서 지적해 주셨던 교통 측 입장에서의 수요를 제가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상상지구 안에서의 노선을 선정할 때라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있어서의 뭐 레벨 4 실증을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구간별로 어차피 잘라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간부터 할 것인가 같은 거를 고려할 때는 시 안에 교통국이라던가 또는 교통공사하고 꼭 협의를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세종시가 정말 혁신 기술의 테스트 베드로서의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이제 그런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세종시의 자율주행 이걸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자율주행을 통해서 그 관련 기업들을 세종시에 모여서 그런 모빌리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저희도 이제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는 사실은 제 생각은 후자 쪽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율주행 서비스를 한 5년 이상 했는데 과연 세종시에 그동안에 그러면 도움이 된 게 뭐지 하는 약간 사실은 저는 항상 회의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토부 과장님께서 들으시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국가 사업의 하나의 그냥 테스트의 장으로서만 제공한 그 정도인지 또 세종시에 뭐가 좋은 거지? 왜 신청했지? 저는 이제 중간에 와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하면서 그런 오늘 토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